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뜨끈뜨끈한 소식부터 먼저 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네.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지금이 9시 54분인데 네네. 하락 중입니다. 네. 3% 넘게 빠지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최대 실적인데 세론일까요? 네. 새로운 뉴스 같은데요. 그러면 매수 기회인가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빨리 사야 되거든요. 네. 네. 매수 유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단기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온 수급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올 상반기만 놓고 보면 네. 롱텀 펀드들이 충분히 더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5천억 달러 네. 규모의 스타게이트. 이게 진짜 연못에다가 거의 뭐 그 바위를 던져 넣은 격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오늘 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정말 따끈따끈해져. 네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화제가 된 것들이 정말 많아요. 뭐 멜라니아 여사의 옷까지.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거는 바로 스타게이트입니다. 네네. 최대 700조 원 네. 이제 규모로 프로젝트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파트너로 참여를 한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이닉스가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 걸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기대를 많이 해봐도 되는 부분인 거죠. 네. 뭐 어제 간밤에 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정말 이틀 연속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저는 이걸 보면서 말 그대로 팀 아메리카.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뱅크는 이제 마사요시 선생이 참 네. 이런 거 잘한진다. 손 마사요시. 네, 마사요시 선생님이 참 이런 거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미국에서 AI 좀 한다라는 기업들은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어떤 5천억 달러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 돈으로 70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와. 5년 동안 투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000억 달러 먼저 투입을 하고요. 바로 투입합니다. 네. 1,000억 달러는. 그러면 한 140조 원. 그렇죠. 환율로 치면 143조 원 정도 되잖아요. 환율이 어마어마하죠. 네. 요거 먼저 투입하고 네. 그리고 향후 1년마다 1,000억 달러씩 추가로 계속 투입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기술이 뭔가 좀 뒤처져 있는데 뭔가 퀀텀 점프를 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잖아요, 미국은. 미국은 제일 잘하는데 네. 제일 잘하는 국가가 여기서 더 잘하려고 중국을 약간 견제하는 건가, 미리?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초격차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자기가 그냥 네. 딱 박아버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 자체가 AGI라고 하는 초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지만 결국 사람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 거고, 운영을 오픈 AI가 합니다. 그래서 운영 쪽은 이제 오픈 AI가 하고, 그리고 재정 쪽은 소프트뱅크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술 파트너십을 하는 회사가 ARM. ARM. 그렇죠. 네. 저전력 코어 그 IP를 제공해주는 AR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오라클, 뭐 이런 뭐 오픈 AI도 이제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 MGX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아랍에미리트 자금이에요. MGX. 네네. 펀드 들어갔는데 역시 오일머니는 빠질 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세말트만 기억나시나요? 7조 달러 네네. 펀딩해서 네. 반도체 파운드리 하겠다. 네. 그거보다 규모는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네. 샘 얼터먼이 하고 싶었던 게 딱 이거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신 해주네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이렇게 많은 돈을 좀 대게 된 걸까요? 일단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제 팀 아메리카를 꾸려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네. 이제 모아준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 간에 서로 또 막 경쟁 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잖아요. 근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딱 묶어주면 이게 또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손 네. 마사요시 분께서는 네. 이제 트럼프한테 좀 이렇게 뜯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그래서 뭐 철저한 비즈니스 네. 감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뜯긴 만큼 또 뭘 얻어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고요. 충분히 더 얻어낼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 네.
더 많이 벌어들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못 벌더라도 파생되는 비즈니스에서 기회를 더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 거기서 또 소프트뱅크가 가져갈 수도 있는 네네. 거고 뭐 앞으로 할 건 많죠. 네. 그러면 기술 참여를 하는 기업들보다는 네네. 이렇게 돈을 댄 기업들이 더 많이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건 아닌가요? 그거를 딱 그냥 네. 갈라칠 수는 없어요. 아. 너는 돈만 됐으니까 네. 이것만 하고 네. 기술된 기업들은 이것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아. 거기서 서로 또 막 뭔가 이제 네네. 여러 가지 핵심 정보들이 공유하게 되는 그쵸. 거고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네. 얻는 게 상당하게 있는 거죠. 뭔가 엄청난 동맹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전에 그 핵 개발이 되기 전에 네. 이제 그 맨해튼 프로젝트 할 때 그때 참여한 사람과 기업이 나중에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핵 네. 개발? 그렇죠. 지금은 AI 핵 개발하고 네. 맞먹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AI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사요시 선생이 손가락 얹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럼 미국이랑 어쨌든 일본 네. 테크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한국은 왜 안 껴주는 걸까요? 아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왜요? 요즘 뉴스 틀면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뭔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발을 걸칠 만한 지금 음. 우리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그것만 아니었으면 원래는 우리... 이런 거는 국가 단위로 해야 되는 네. 거고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정도 되면 이제 개별 기업이 충분히 이제 어프로치할 정도는 되지만 네. 사실 우리 기업 중에 그런 데는 그 없잖아요. 정도가 없다? 네, SK 그룹 정도는 이제 있지만 뭐 SK 그룹이 직접적으로 여기 참여하기는 그래요? 네. 삼성도 어쨌든 좀 무리됐을 삼성은 지금 이제 다 뭐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네. TSMC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게 됐다 그러면 아마 끌어들였겠죠. 트럼프가 하자고 했을 텐데 이제 그 정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오픈 AI, 오라클 다 소프트뱅크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볼까? 이런 건 아직 좀 점쳐볼 수 없는 분야인가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오픈 AI가 제일 크게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오픈 AI가 뭐 그전에도 그 샘 월트먼이 네. 그 리프렉션이라는 그 글을 자기 블로그에 썼는데 AGI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AGI로 가기 위해서는 컴퓨팅 파워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가지고 썼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클라우드가 지금 굉장히 타이트해요. 네. 자기네들 그 수요를 다 못 맞춰서 그걸 외주업체한테 더 임대해서 쓰고 이런 상황인데 오픈 AI는 더 계속해서 컴퓨팅 파워 많이 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우리가 독점적으로 오픈 AI한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안 댔어요. 기술 파트너로는 참여하는데 네네. 돈을 안 대요. 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미묘한 지점에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지금 운영을 주도하는 게 오픈 AI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코파일럿 쪽에 네네. 좀 집중하겠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가 약간 뭐 예견된 측면도 있죠. 네. 처음에는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끈끈하게 찰떡궁합으로 가다가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AI 기술이 없으니까 네. 오픈 AI가 하자는 대로 막 따라가 주다가 지금 어느 정도 내재화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엔비디아도 음. 이제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 데이터 센터 건설할 때 네. 엔비디아 칩 이제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 사장께서 네. 룰루랄라 휴가를 또 가신 게 아닐까. 어, 그만큼 엔비디아가 네.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뜻으로 네.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사실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여기 핵심 또 중요한 네. 그 파트너로 참여를 했잖아요. 오라클은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들은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다 보면 ASIC 쪽으로 많이 네.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탈 엔비디아를 은근슬쩍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탈 엔비디아를 유일하게 안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오라클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엔비디아 오라클은 그냥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뭘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ASIC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ASIC 그러니까 자체 설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브로드컴이 빠졌고 그렇죠. 하드웨어 생산 담당할 인텔도 뭐 빠지고. 그래도 여기 이제 뭐 네.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 하지만 뭐 브로드컴이나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역할을 안 할 수가 없죠.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같이 뭔가 할 겁니다. 역할은.
마벨도 어떻게 ASIC 네. 할까요? 뭐 마벨은 모르겠습니다. 아. 마벨은 어쨌든 아마존하고 막 그 네네. 직결된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 브로드컴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인발부가 될 것 같은데 마벨은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MS가 음. ASIC 개발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느리잖아요. 네네. 근데 왜 MS가 이렇게 됐을까요? MS가 ASIC 개발이 뭐 느리긴 한데요. 음. 그래도 마이야 100이라는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일부 네. 적용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 스케일링의 법칙이라는 게 네. 이제는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이제 추론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검증이 안 됐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몰라요, 아직. 그쵸. 네. 네, 그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잘하는지는. 그렇죠. 기존에 이제 그 프리트레인드 기반에서는 구글의 TPU가 잘하고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이게 추론에서 또 누가 제일 잘하는지는 그러니까. 지켜봐야죠. 지켜봐야 한다. 네. 그럼 오라클이 들어갔으니까 클라우드 점유율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뭐 오라클이 네. 뭐 점유율을 올릴 거는 분명한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선도업체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도업체들이 다 수요를 못 받아주니까 낙수 효과로 아, 받아먹는 겁니다. 그냥 낙수 효과다. 네, 1등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압도적인 네. 1등이고 그 2등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사실 아마존의 마켓시어를 많이 가져왔고요. 네. 근데 뭐 지금 애저도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3위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이제 플랫폼. 그리고 4등이 이제 오라클이거든요. 네, 오라클은 사실 지금 낙수 효과만 받아먹어도 그냥 네. 땡큐인 네, 상황인가요? 든든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늘어날까요? 충분히 저는 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래요? 네, 충분히. 그럼 앞서 말씀하신 네. 뭐 우리 기업들 아니더라도 네. 뭐 TSMC가 들어갈 만한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네, 뭐 이게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네. 뭐 추가로 펀딩하고 해서 더 이제 그 동맹국 기업들까지 들어와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뇌피셜이죠. 네. 그냥 기회는 열려 있다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르죠. 네, 뭐.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의지니까. 네. 이 소식에 우리 이제 관련 종목들 좀 많이 꿈틀꿈틀했잖아요. 네네. AI 인프라 종목들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뭐 전력 쪽도 필요하다, 뭐 네.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다 실제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실제적으로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도. 그렇죠. 우리 기업들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수혜 폭으로 보면 뭐 사실 이익을 제일 많이 땡길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고 여기는 사실 압도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전력 인프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나 뭐 변전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잘하긴 하지만 사실 뭐 HBM에 비해서 이게 뭐 기술적인 우위가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HBM은 사실 지금 팔면 마진이 50% 남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그 올해는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강도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다 섹터들 다 괜찮다. 네. 오, 그럼 그 중에서 뭔가 좀 그래도 괜찮게 볼 만한 섹터나 뭐 기업 뭘로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이제 HBM 쪽을 봐야 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제일 뭐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HBM 쪽에서 이제 핵심적인 공정을 담당하는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TSMC가 여기도 빼놓을 수 없는 수혜 기업이거든요. 뭐 사실 이 뭐 엔비디아가 하든 브로드컴이 하든 결국 파운드리는 TSMC잖아요. 그러면 TSMC 쪽에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DSP 쪽, 그러니까 VCA라고 하는 이제 에이지글랜드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장비는 HPSP가 있고, 리노공업이 거기 또 테스트 소켓 쪽 그런 쪽에 이제 또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회사는 관심 가지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유리기판 써야 되겠죠. 네, 열이 겁나게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 수급 타이트하니까 여기 유틸리티 뭐 예를 들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넥스트 에라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SMR 쓰겠죠.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 BWX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충분히 볼만하죠. 진짜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 만큼 수혜 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뻗어 나가겠네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직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오픈 AI라는 회사가 뭔가 리딩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AI 가속기 쪽하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좀 1차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실제로 보면 이 이슈 나오고 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필반 지수가 제일 못 올라가는데 제일 못난 이가 누구였죠? 인텔이잖아요. 인텔이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인텔 또 뭐 이렇게 인수한다, 뭐 일론 인수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랠리가 단기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갈 것이다라고 우리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이죠? 네, 일단 뭐 이게 그냥
계획만 있고 뭐 자금 투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안이 없었다 그러면 단순 테마일 건데 네. 일단 지금 1,000억 달러를 올해 투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1,000억 달러씩 계속 투입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시적인 수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반응하는 건 처음이 제일 세겠죠. 네. 갈수록 좀 이제 뭐 약간 이제 둔감해지겠죠, 시장에서. 그래도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거 가지고 좋은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의 재등장은 네. 언제나 그랬듯이 네. 예측 불가한 변수들을 이렇게 몰고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봐야겠죠. 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매주 좀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많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템은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IT 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